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올렸는데, 오늘은 체중, 다이어트, 우리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날씬해져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산모분들한테 이제 체중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이제 푸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신기간 중에 살이 많이 찌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이 살이 찌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통계 자료를 뽑아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 올해가 되면 이제 전체 질환의 60% 정도가 비만 때문에 생기고, 그 중에서 전체 사망자 숫자 중에서 73%가 비만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죽으면 73명은 결국 비만으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래서 그럼 뚱뚱한데 그렇게 많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침묵의 암살자라는 당뇨가 있습니다. 이게 당뇨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음식 같은 걸 과도하게 먹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죠. 그 인슐린이 이게 이제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 안에 옆에 떠 있는 여러 가지 당분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뭘 먹게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세포 안에 집어넣어주고, 또 먹고 나오면 또 집어넣어주고. 근데 여기 이제 지방세포가 있으면 지방세포가 얘네가 이제 남은 잉여의 어떤 에너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저축하게 돼서 나중에 점점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쉐린 타이어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으로 저장된 지방이 과도하게 많이 저축이 돼서 이젠 더 이상 이 지방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인슐린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오더라도 밖에 있는 당을 지방세포 안으로 못 집어넣어 주는 거죠. 결국은 비만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를 우리가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뇨가 그러면 당뇨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물론 그렇게 해서 조절하기도 하지만, 이 뚱뚱해진 비만세포, 이게 이제 비만세포를 우리가 단순히 비만세포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얘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세포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만세포가 뚱뚱해지면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면역물질들을 막 분비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어떨 때 주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면역작용이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세균이 들어왔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또는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막 생기면서 면역세포들을 조절해서 그런 세포들, 나쁜 놈들을 죽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정상적인 상태일 때도 이 비만세포가 너무 뚱뚱해지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비만인 사람은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증이 이제 돌아가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몸의 면역을 교란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문제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제 보통 구별하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겠죠. 비만이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안에 어떤 상처가 조금 났을 때 그쪽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막 가서 붙습니다. 붙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혈관을 막기도 하지만 이게 점점 부풀어 있다가 혈전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이 혈전이 떨어져서 심장을 맞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고,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 그러니까 뇌일혈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이제 사지를 잘 못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혈관을 자꾸 좁히다 보면 결국은 이 좁아진 혈관 때문에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는데, 비만인 상태에서는 항상 그 반대가 되니까 우리 혈관 건강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웃기는 게 혈관이 70%까지 막힐 때까지 우리 몸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면서 계속 당뇨로 나아갈 때도, 당뇨가 된 다음에도 우리 몸은 당뇨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관이 70%까지 좁아져도 우리 몸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의 암살자라는 이야기죠, 당뇨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이제 관절염이나 뭐 관절 쪽에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악순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이 쪄서 운동을 하지 않게 돼서 살이 더 찌게 되고 더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관절 무리가 간 것 때문에 또 안 움직이게 되고 더 비만이 되고, 그러면서 더 관절이 나빠지고 계속 이제 나쁜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삿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비만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뼈의 문제, 관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암도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비만일 때 암이 많이 생기냐. 그 연구를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확실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비만세포가 커져서 여러 가지 이게 뭐 그 중성지방을 저축하다가 미쉐린 타이어처럼 터지기 직전까지 가면은 결국 그 세포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면역 조절 물질을 막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상태를 염증 상태나 또는 암세포가 있을 때 막 죽이는 그런 상태로 몰게 되고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세포가 변형이 오면서 암세포로 넘어간다. 사실 이게 아마 정설로 묻어진 학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암들이 대부분 비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유방암, 대장암, 담낭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모든 것들이 거의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담석증 같은 것도 많이 걸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산모분들한테도 항상 다이어트를 하라, 또는 뭐 체중 조절하라, 임신기간 중이라도, 그리고 아기 놓고 나면 빨리 정상 체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비만이 어쩌면은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비드19보다 조용하게 우리 몸을 더 파괴시키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자기 어떤 비만 수치, 체지방 수치가 좀 많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당장 오늘부터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신 다음에 식단 조절하셔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 체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서 탈출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메일 주소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락토 의학사전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